네, 이번에는 리액트에 대해서 리액트를 왜 사용해야 되고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액트는 뷰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고요.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왜 프레임워크가 아니냐면 리액트는 진짜 오직 뷰만을 위한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뭐 추천하진 않지만 직접 돔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뭐 레프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다큐멘트 좀 뭐 쿼리 셀렉트 이런 걸로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 원래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틀 같은 게 조금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뷰 같은 프레임워크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 하다하니까 간단하게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컴포넌트로 순서는 뭐 중요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요.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있는데 사실 리액트가 아니더라도 컴포넌트로 사실 요즘 구성을 많이 하는데 이 컴포넌트를 모아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편한데 리액트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로는 JSX를 사용합니다. JSX라는 게 이게 리액트의 약간 문법 같은 건데 약간 XML 형식으로 어떻게 보자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저희가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뭐 HTML로 작성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바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벨은 트랜스파일링 해주는 거죠. 바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링을 해주죠. 그래서 뭐 바벨에 바벨 리액트가 있으니까 이걸 설치하셔서 얘가 알아서 그럼 트랜스파일링을 해줘서 원하는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JSX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도 좀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추얼 돔이죠. 사실 이게 가장 큰 건데 버추얼 돔이 뭐냐. 일단 버추얼 돔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보면 저번에도 웹브라우저 렌더링이랑 리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리렌더링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저번에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준다고 했었죠. 전체를 리렌더링 한다. 전체를 리렌더링 해버린다. 이거를 아예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죠. 물론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긴 하지만 이 하나의 단위가 전체가 리렌더링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했죠. 네, 당연히 전부 다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부분 렌더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고 이 프로젝트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이 개발자들도 코드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고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는 좋은 코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하고 결국에는 이 방법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결국엔 이 방법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 진짜 부분 렌더링을 하는 건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하고 상태라기보다는 뭐 돔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 돔으로 비교를 많이 하겠죠. 돔으로 안 하고 뭐 객체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 돔끼리 비교를 해서 바뀐 부분만 여기만 바뀌었다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바꿔주는 거죠.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저번에 미숙하게나마 구현을 하긴 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버추얼 돔이거든요.
버추얼 돔. 이거는 가상돔을 만들어서 이전의 돔하고 이후의 돔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액트는 그리고 또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있겠죠? 트리 구조로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바뀌었는지 디핑 알고리즘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돔을 만들지 않고 객체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 JXX가 바로 이게 컴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객체 같은 걸로 이게 만듭니다. 이게 리액트에서 만들어 놓은 문법이 있어서 객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덜 들겠죠. 그럼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뀐다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렌더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되게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대신 이 디핑 알고리즘을 원래 아마 ON 세제곱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굉장히 이 디핑 알고리즘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속도를 확 낮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리액트가 많은 노력을 했겠죠. 뭐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많이 나눠줄 텐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일단 리액트 특징은 뭐 이렇게 되고 버추얼 돔 그리고 JXX 컴포넌트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자 수가 많은 거는 엄청 장점인데 그렇게 되면 관련 자료도 많고 관련 자료가 많다는 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좋겠죠. 처음 시작했는데 진짜 자료가 엄청 적으면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막 이것저것 구글링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막 공식 문서라던가 아니면 직접 코드 까보면서 안에 로드 모듈을 까보면서 이게 다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거 리액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하면 의존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결국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인데 이 리액트가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자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율성이 높다는 건 어떤 거하고 결합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심지어 라우터도 리액트에 의존되어 있지 않죠? 따로 깔아야 되는데 npm으로 이런 여러가지 것들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리액트에다가 리액트는 오직 뷰만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자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다 찾아서 써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지만 이것 때문에 유저 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최적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 때문에 리액트 메모라던가 리액트 메모를 사용하면 됩니다. 리액트 메모가 이 프롭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메모지에이션해서 프롭스가 바뀔 때만 바꿔주는 건데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에 최적화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리액트 메모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이걸로 최적화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점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크게 뭐
생각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좋아서 쓰는 건데,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초기 로딩 속도가 느립니다. 사실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요즘 세상에 1초만 늦어져도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참 힘드네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리액트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도 고생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발자들이. 저도 잘 못하는데 이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딩 속도를 늘리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해결책들이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다른 문제점이라고 하면 웹 크롤링이 잘 안 되죠. 크롤링이 잘 안 되는데, 사실 구글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아마 크롤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이버라던가 뭐 이런 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언젠가는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웹팩으로 하나로 번들링 하기 때문에 내용이 커지면은, 엄청 커지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것도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웹팩으로 번들링을 하는데, 이 번들링하는 이유를 말하면 저희가 HTTP 1.1인가 아마 그걸 쓰고 있는데 2.0은 아직 있긴 한데 아직 안 되죠. 이게 뭐 I 문제도 있고, 이거를 쓰는데, 이걸 쓰게 되면 이 막 100개의 뭐 HTML 코드도 있고 CSS 코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내지 못하거든요.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이게 한 번에 막 여러 파일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번들링 하는 건데, 이 번들링 한 크기가 너무 커지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신경 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코드 스플리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스플리팅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원래 하나만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